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덮친 고급 인력 대량 실업, 미국 제조업 재건, 유라시아 전쟁이 답이다. 누가 재물이 될 것인가 덫을 피하려는 각국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량 해고 사태.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좀 실업자가 급증을 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죠. 그리고 2007년,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때는 오히려 실업 관련돼서는 위기가 짧게 끝났습니다. 이후에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달러당 1,000원 이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출이 좀 활발해지고 고용이 늘고 그리고 쉘가스 붐도 있었죠. 이 시기는 비교적 이제 많은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 특정 섹터는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정부가 워낙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활발했죠. 그래서 아마존을 이용해서 딜리버리하고 이런 게 크게 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위기가 어쨌든 이제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극복했는데 물론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이제 2025년 올해 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내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AI 도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관세 전쟁입니다.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도입한다. 그래서 해고를 한다. AI를 도입하고 어떤 인력이 필요 없어져서 그 다음에 자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동시에 시작된 거죠. 결국 실업, 이제 해고를 위해서 이거 핑계를 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관세전쟁, 사실 이것이 직격탄을 날렸죠. 관세전쟁을 이제 중국과 메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은 미국의 공장입니다. 미국이라는 어떤 크게 이제 울타리를 치면은 그 안에 중국이라는 공장이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경제 내전이 터진 겁니다. 이 중국이 현재까지 이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 이것은 미국의 이제 이 공장 이전, 이 정책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되니까 일종의 이제 바깥에서 봐서는 내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고용이 급감을 하는 거죠. 중국 역시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이제 실업이 크게 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낮춰지고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인 것은 이번 해고 사태 여기에 고학력자들이 대거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과 관련돼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물류 관련된 거 중국의 저가 제품이 오면은 UPS가 실어 나르고 자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거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만 매우 고학력자들이 들어가는 직장들 경영 컨설팅, IT 컨설팅 그리고 IT 업체 이런 데서 대량 해고 사태가 터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AI 때문이다. 이 AI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해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런 고급 인력 해고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관세 전쟁입니다. 미국이 유럽과 싸우고 미국이 아시아 각국과 싸우고 그 단적인 예를 제가 몇 개 들어보이겠습니다. PwC, 액센처, IBM 컨설팅 4,000명, 6,000명, 8,000명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해고를 했는데 이들 업체에 소속된 인력들은 미국의 이제 IT 컨설팅, 전략 컨설팅 이런 것을 하죠. 그런데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이 고급 두뇌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 각국들 이제 주요국을 상대로 이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섹터 금융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미국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요 이제 컨설팅 비즈니스를 한다 이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압력을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의 이제 대기업들 삼성이나 LG가 중국에 진출한다. 여기 보면은 PwC나 이런 애들이 꼽깁니다. 여기에는 한국 대기업의 좀 전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부즈 앨런, 자 그리고 밑에 이제 IT 컨설팅, PwC, 액센처 이런 이 컨설팅이 미국의 일종의 좀 이제 스파이 네트워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 기업이 중국에 침투할 때 여기 이제 IT 인프라 설계하고 깔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고스란히 또 이제 미국 정부로 들어갑니다. 이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 때문에 미국 정부는 좀 한국 기업, 유럽 기업 이런데 이 컨설팅 업체, 미국 업체를 이렇게 푸시해서 밀어넣기도 합니다. 수주를 받고 그러죠. 자 어쨌든 이들 서비스 섹터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인 무역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제 비즈니스죠. 금융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서비스
이것은 무역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나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럽 기업들은 여기 일종의 섀도우 보복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배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기업이 이렇게 컨설팅 비즈니스는 발주를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고학력 섹터 이쪽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죠. IT라든가 이런 뭐 컨설팅 비즈니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관세 전쟁 저는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관세적인 뭐 차별을 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각국들과 일종의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 자, 이 미국의 국가적인 전략에 이 관세 전쟁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본인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기고 그리고 그런데 중국이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관세전쟁 초기에 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송을 만들었는데 뭐 저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은 뭐 AI나 뭐 반도체 이런 것을 푸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쌀, 철강,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곳곳에 이제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뭐 핵발전소 짓고 그런데 이런 이제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미국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들이 독일,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뭐 격화되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이런 식으로 치닫으면서 이것은 뭐 진짜 일종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좀 연착륙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미국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이야기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샘 알트만 이 인터뷰 사실 유명한데 일단 무조건 때리시겠다 뭐 이겁니다. 샘 알트만 얘는 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IT 쪽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 친구는 아주 이제 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단 키워놔야 된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에 이제 공분을 야기했는데 자, 이 친구는 일단 무조건 이제 정치를 키워야 된다. 그럼 나중에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떠안게 될 거다. 자, 그래서 뭐 이 친구를 뭐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통신. 자, 이제 그때 뭐 휴대폰, 무선 통신 이런 게 나온다. 엄청난 기대감이죠. 통신에 이제 막대한 투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이 생기고 꺼집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에 IT 버블이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터지고, 와, 뭐 이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피크 찍고 터지고 다시 이제 안정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AI도 이제 똑같은 사이클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큰 버블이 되어서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할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AI 버블 이것은 뭐 결국은 피크치로 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꺼지고 당장 사회 모든 부문이 여기에 이제 적응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 그리고 미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AI를 우습게 보냐면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과잉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참 이런 분들 보면 방송을 제대로 봤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 좀 문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군요. 어쨌든 이 AI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닫게 되면 버블입니다. 그 다음에 꺼지게 되고 그리고 사회가 이제 다시 성숙해서 이 AI를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된다면 안정적인 성장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제가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지나치게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금액을 여기에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자, 저는 기초 체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철강,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광산업 이것은 사회 토대입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인프라 물론 뭐 미국은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철도는 엉망이죠. 그리고 미국은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대한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AI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중국을 꺾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기초 체력부터 탄탄하게 다져가고 여기에 이 엄청난 양의 저가의 러시아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수혜 이것을 과거에 유럽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거대한 복지국가를 만들었죠. 바로 유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에너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의 사출기입니다. 이 전자기식 사출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슬로우 모션이 아닙니다. 사출기가 빠르게 출발하고 그 다음에 급제동을 시키는 것. 이것을 전자기식으로 한다. 중국이 성공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성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한 100번 띄웠는데 큰 문제가 없다. 뭐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미국은 이 부분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랄드 포드 항모 그동안 8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사출기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루머는 들었습니다만 이 제랄드 포드가 사실은 뭐 실전에 뛰고 이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하지 말고 다시 이제 과거 전기식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 이 전자기식 발사기 경우 선형 모터의 전력이 역전되어서 전자기적 차단 효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전자기적으로 이제 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니미츠급 이제 과거의 이 전기 발사기는 자, 이 셔틀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그 원통에 꽂히면서 격렬하게 멈춰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중국이 성공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죠.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군수 산업체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드론 영상을 띄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인 드론입니다. 무인 드론은 기본적으로 좀 스텔스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밑에 보면은 에어 인테이크가 바로 밑에 있죠. 자, 이 요즘 미국에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기업인데 미국이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무기들 이런 무기와 유사한 것을 터키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군수 산업이 터키라든가 한국 이런 나라보다 처진 게 아닌가. 그리고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같이 하자고 이제 자꾸 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단은 노 했습니다만 조금 협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미국의 군수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신형 무기라고 이렇게 공개하고 프로토타입을 띄우고 이런 것을 보면은 터키 걸 카피 뜨고 심지어 이제 한국 걸 카피 뜬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걸 카피 뜨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 네티즌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광산, 철광업, 정유, 석유화학, 정밀화학 이런 제조업의 토대 이것이 제대로 구축되어야지 이 군수산업도 제대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강조한 거죠. 뭐 크게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AI보다 이런 것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러시아 새롭게 만든 이제 상업용 제트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워터 물 관련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폭풍이 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물 관련돼서 뭐 엔진이 제대로 꺼지지 않고 가고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 중요하죠. 자, 러시아는 그동안 이제 외국에서 부품을 사서 이런 것도 조립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만 100% 국산화로 이것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보잉,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 많은 이제 항공기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 자, 에어버스는 다국적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부품, 영국,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들이 다 모여서 만든 겁니다. 항공 우주 분야 관련되어서 러시아 기술에 뛰어난 뭐 이것은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띄울 때 이용되는 로켓, 미국도 여전히 이 러시아 로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위성을 띄울 때 위성 자체가 비쌉니다. 이때는 거의 러시아산 로켓으로 된 이제 우주선 이것으로 이제 띄웁니다. 뭐 일론 마스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할 때는 미국에서 만든 이런 로켓을 테스트합니다만 실제 이제 위성을 쏘아올릴 때는 러시아산 엔진을 이용한 로켓을 이제 우주선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리시아 마린스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자, 이제 오른쪽 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물론 뭐 한국의 현대자동차 이들도 이제 현대화되어 있고 또 이런 설비들이 또 미국에 와서 또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자동화 비율이 이제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자, 이 중국은 지금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것을 그냥 뭐 컴퓨터 찍듯이 이렇게 찍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 제대로 된 경쟁, 제조업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연속 생산이 가능하고 전기 비용이 낮은 중국 공장이다. 그런데 서구가 안고 있는 문제, 이것을 파트리시아 마린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석유는 에너지 마피아들 때문에 각 기업들이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들 에너지 마피아가 비싸게 이제 전기와 가솔린을 기업과 개인에게 이렇게 팝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제대로 이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기 이제 에너지 마피아, 에너지 오일 메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펜타곤이죠. 자, 그리고 넥스페리아 사태, 네덜란드가 굴복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뻔한 겁니다. 이 중국이 하단부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장악하고 있고 넥스페리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노하면은 이 공장 자체가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무려 수십억 개의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범용입니다. 개당 뭐 2달러, 3달러 이렇게밖에 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넥스페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중국이 유럽의 반도체를 다시 이제 공급해주면은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탈취한 것 이것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이제 항복 이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뭐 공식적인 사과라든가 아니면은 장관 이런 사람들의 해임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중국이 마음을 먹게 된다면 한국의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이것도 이제 멈출 수 있을 겁니다. 뭐 히토류 관련되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주요 이제 소재들, 원천 기술들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돼서 미국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첫 번째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입니다. 이들 두 국가가 히토류 관련돼서 이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최소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첨단 제조업들 이런 것이 다시 토대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AI, 뭐 데이터 센터를 뭐 1000개를 더 짓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은 지금 엉망진창이죠. 그동안 이 러시아의 수혜를 받고 제조업은 뭐 부흥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에너지가 중단되자 독일 제조업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가의 어떤 에너지 소스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뛰게 되겠죠. 자, 저가의 중국산 그리고 뭐 브라질 그리고 옆에 이제 프랑스도 있습니다. 프랑스 철강제 이들로부터 이제 협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죠. 그런데 그동안 유럽을 거대한 이제 자유시장 그리고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이것을 푸시했던 국가 그 중심에 독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는 여기에 좀 불만을 가지고 독일 제조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 자 핵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일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은 EU라든가 거대 이제 무역권 그리고 유로화 도입 이것을 뭐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각 국가의 미래 번영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독일이 한 것은 2000년대 초 자, 독일은 EU를 중심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남부 유럽에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들 국가의 제조업 기반을 붕괴를 시킨 거죠. 그리고 제조업이 독일 쪽으로 몰려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 이제 비싼 자국의 경제력보다 비싼 유로화를 씁니다. 구매력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결국 남부 유럽 국가들은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은 독일로 이제 몰려들게 된 거죠. 독일은 제조업의 원점이 되어서 차를 만들어서 남부 유럽으로 공급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같은 경우 자동차 공업의 메카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도 이때 2000년대 중반 후반 이때 이제 몰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독일은 이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산 에너지가 중단되자 독일이 붕괴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헤그세스 또 이제 뭐 무슨 벤지 모릅니다. 뭐 마약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날려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자, 그런데 트럼프가 과연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건가? 저는 트럼프가 이제 이런 전쟁을 할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거 뭐 지상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자살행위입니다.
마두로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내전 터지죠. 내전 터지면은 또 한쪽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친미 세력이 괴멸이 됩니다. 여기에 돈을 퍼붓고 무기를 보내다 보면 또 미국의 재정이 고갈되고 결국 미지상군이 직접 투입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뭐 정글에서 밀림에서 싸우는 거죠. 아마존 밀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가 포드함을 이제 항공모함을 베네수엘라 앞바다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포드는 사출기 문제가 있죠. 심지어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포드 항공모함의 문제 이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거대한 이제 거짓말의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단 관련돼서 이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랍에미레이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크립토 커런시, 여기 이제 많은 투자를 한 거 아시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수단에서 이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러시아까지 조인했는데 그동안 러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싸우다가 이번엔 또 러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수단의 문제, 이것은 뭐 종족 간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좀 아랍,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입니다. 사실상 이 아랍이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해서 거의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망한 숫자, 이것은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뭐 가자 사태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미국은 수단에서 벌어지는 이 학살극,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돈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때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일관된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로부터 끝없는 이제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수단 문제, 이것은 명백한 학살극입니다. 아랍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해서 자행하는 끔찍스러운 짓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푸틴에 실망했는데, 자, 이 아랍에미레이트라는 일종의 이제 학살 세력이죠. 이것과 이제 손을 잡은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수단에서 자신의 지분을 챙기겠다. 뭐 이것만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BBC에서 이제 보잉 관련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보잉의 737. 그동안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뭐 한 비행기당 200명이 죽었다. 100여 대, 거의 뭐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죠. 부상자도 있습니다만. 자, 이 보잉 737 사태, 이것은 뭐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 물론 희생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험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이 보잉 자체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숨겼습니다. 보잉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자 또 이것을 숨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을 아예 이제 스크랩 처리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보잉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 당시 경영진, 일본은 반드시 감옥을 가야 됩니다. 브라이언 벌레릭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소하기에는 너무나 큰 기업, too big to fail입니다. 미국 정부 요청으로 정부가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을 기각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 기각했습니다. 이런 도덕적 법적 붕괴는 오늘날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익 추구를 절대화하는 거죠.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범죄 행위들, 기업 범죄입니다. 대형 제약회사, 뭐 퍼듀 파마, 옥시콘틴, 바이코딘,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미국의 현대자동차도 자 급발진 관련돼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이렇게 무효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가? 미국 자체를 이끌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금융 세력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간판 기업들입니다. 여기에는 앵글로 삭슨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인들입니다. 자, 이들 기업들, 뭐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독일과 하지만은, 자, 이들이 사실상 미국의 주인이라는 거죠.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규모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미국을 지배를 하고 있고, 모든 행정부는 여기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의 이익을 배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단극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후에는 거대한 군산복합체 기업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희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서구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블레릭이 지적하는 것은 미국이 미국 국민들의 중심, 즉 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화합하면서 함께 사는 게 공화국의 데피니션이죠. 그런데 미국이 공화국이 아니라 자 이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나라, 그걸로 이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이야기, 뭐 미국이 보낸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시도는 해보려고 할 겁니다. 토마호크 이전에 스톰 섀도우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핵탄두 장착하기 위해서는 좀 개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는 지금 뭐 영국이나 프랑스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토러스 미사일 역시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토마호크 차원이 다릅니다. 토마호크는 훨씬 구식입니다. 그리고 요격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핵탄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 한 발이 모스크바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스크바에서는 저 안에 핵탄두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배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 이것과 유사한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미국을 겨냥해서 핵미사일에 이렇게 대비 태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걸 보면 위성으로 봅니다. 그럼 미국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 태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비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비극이 아니죠. 뭐 그때는 지구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끝없이 이 모스크바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미국의 진짜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은 유라시아에서 큰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각국들 물론 이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들은 이제 미국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나름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는 것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독일이나 프랑스도 이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와 싸우게 된다. 이 경우 유럽에서 이제 큰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수혜자는 바로 미국이 된다는 거죠.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 있는 산업 기반들, 무기 제조업체, 철강, 정유공장, 석유화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될 겁니다. 유럽 전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탈산업화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 엄청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미국이 진정한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토러스 압박을 했죠. 그런데 독일은 끝내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할 경우 진짜 큰 전쟁이 터질 수 있죠. 그리고 토마호크 이것도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문제는 토마호크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만약에 이제 토러스를 보내게 된다. 러시아는 상응하는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전쟁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의 진정한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유라시아 전쟁입니다. 미국 대륙과 상관없이. 자, 미국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전쟁이 터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에 이제 불똥이 튈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제조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이 터지게 된다. 미국은 대박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제조업 부활이 가능하죠. 자, 유럽의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황폐화될 겁니다. 러우전 일단은 1순위 후보군입니다. 그리고 2순위 후보군 당연히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과 중국이 다이렉트로 싸우게 된다. 이때 중국도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대만도 그렇죠. 자, 그리고 중국과 대만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캐파도 이제 이렇게 축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군 바로 이제 남북한, 중국, 일본입니다.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한반도에서 제한된 국지전이 있을 수가 있고 남한이 중국과 다이렉트로 싸울 수가 있고 뭐 심지어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북한이 또 중국과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일본과 중국이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중국과 일본, 한국 뭐 이들 이제 생산 캐파 이것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 큰 피해를 야기할 겁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제조업 부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필리핀인데 필리핀과 중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섬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필리핀에 뭐 뛰어난 제조업 캐파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브라이언 벌레릭은 미국은 1번, 2번, 3번 중에 한 군데서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 위에는 이제 제조업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단극적 패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유럽을 어느 정도 이제 약화시키는 것 제조업 캐파를 축소시키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미국이 달러 패권이나 이런 것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펄스 플래그 이런 것을 띄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한국 국민들이 속지를 말아야 되죠. 아무튼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자, 국가적인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덫에는 빠져서는 안 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채널은 이렇게 한국 정부도 비판하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비판하고 그래서 노출도 좀 제한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채널을 관리해주는 뭐 편집이나 이런 거 도와주는 곳에 비용 대기도 좀 빠듯한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실은 이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